자, 쉬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쉬는 시간 10분에 쉬운 사람 쉬인입니다. 나이가 쉬는 아니고요. 사람 인자를 써서 쉬인입니다. 10분이라는 쉬는 시간 동안 쉬운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쉬는 시간 10분 쉬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국어 시간이야? 수학? 과학?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답은 바로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풍 때 보물찾기 시간에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보물찾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아마 더 세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겠죠. 저희 때 소풍의 하이라이트는 보물찾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미리 숨겨놓은 보물쪽지를 찾으면서 느꼈던 기대감과 설렘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물찾기 선물은 뭘 받았는지 잘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물을 찾으면서 느꼈던 그 기대감과 설렘의 감정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걸 보면 기대감과 설렘은 선물보다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보물을 찾으면서 느꼈던 기대감과 설렘은 선물을 받으면서 느꼈던 기쁨보다, 그리고 선물 그 자체보다 더 특별했던 거죠. 유레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초등학교 소풍 때 보물찾기 놀이에서 일상의 행복을 찾는 연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소풍 때마다 보물찾기를 했을 텐데 매번 보물을 찾는 건 아니었습니다. 꽝도 엄청 많았고요. 아예 못 찾는 경우도 많았겠죠. 보물을 못 찾아서 선물을 못 받아서 느꼈던 실망감, 허탈감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실망감도 아니고 선물의 종류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기대감과 설렘의 감정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여행에서도 그렇듯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대감과 설렘을 느꼈는지가 아닐까요? 매일 아침 새로운 날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매일 아침 새로운 기대감과 설렘도 같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막연하게 시작된 하루지만 그 막연함 속에 삶의 기대감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상의 행복감을 느끼다 보면 밤이 되어 잠이 들 때 감사와 확신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행복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서 시작되고요. 그 믿음과 확신에서 내 삶의 기대와 설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런 행복감을 유지하는 방법도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일상에 대한 감사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공식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서 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시작되고 일상에 대한 감사의 태도를 통해 행복이 유지되는 것이죠. 믿음 더하기 설렘 더하기 감사가 곧 행복입니다. 초등학교 소풍 때 보물찾기가 이렇게 기쁜 뜻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삶의 진짜 보물은 나뭇가지, 바위 틈새, 숲풀 사이에 숨겨져 있는 보물 쪽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었습니다. 어쩌면 보물찾기의 진짜 목적은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물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감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까 합니다. 예전에요, 한 스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문득 행복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님, 결국은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스님의 대답은 짧고 명쾌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글자에서 답을 찾아보시게. 행복이라는 글자는 다행행과 복복이라는 두 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다행행, 즉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래, 이 정도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내 삶에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행복의 방법은 행복이라는 글자에 적혀 있었다니 정말 신기했고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요, 나름대로 제 인생에 적용해 보면서 그래, 이 정도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적용하면 할수록 해결되는 영역들이 늘어나는 것들도 느꼈습니다. 자, 그럼 행복의 공식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의 공식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서 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라는 행복이 시작되고요. 그래, 이 정도면 다행이다 라는 일상에 대한 감사의 태도, 즉 겸손함이 행복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내 삶에 정말 큰 문제들이 닥치게 되면 이런 행복의 공식은 여지없이 무너지곤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닥친 문제가 커 보일수록 내 삶을 더욱 크게 볼 수 있는 기회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다른 이름은 기회이며 문제가 클수록 기회가 커진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고 나는 그 기회를 잡아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물임을 깨닫게 되는 인생의 보물찾기, 지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쉬는 시간 10분에서는요, 허영자님의 보물찾기라는 시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이랑 손이랑 깨끗이 씻고 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깜짝 놀랄 만큼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딘가에 꼭 있을 거야. 아이들이 보물찾기 놀이를 할 때 보물을 감춰두는 바위 틈새 같은데, 나무 구멍 같은데 행복은 아기자기 숨겨져 있을 거야. 지금까지 쉬는 시간 10분의 쉬운 사람 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